봐요. VT 주고 이제 물어보니까 우리 스타일은 이제 XT를 따놓고 하는 거야. 적분상수는 0이고 그죠? 이럴 때 운동 방향이 바뀌냐고 물어봤으니까 요거 그릴 거야. 그러면 3분의 t라고 1이거든. t절 편이. 그럼 1초 때 속도의 부호가 변하죠, 그죠? 그래서 기억 맞고. 1일 때 전피의 위치는 여기에 1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0에서 2까지 전피가 움직인 거리, 그치? 써? 그래서 원래는 0부터 2까지 이 면적 계산을 해야 되지. 근데 이제 우린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VT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XT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0초 때 위치 확인하고 1초 때 위치 확인하고 2초 때 위치 확인을 하자고. 오케이? 원점에서 출발했다 그랬으니까 0일 때는 0, 그 다음에 1일 때는 니은에서 구해놨고, 그 다음에 2일 때는 2다. 그 여기서 이제 이동거리 한번 계산해봐. 계산해봐. 0, 3, 2 이렇게 왔어. 4지. 공부 좀 해. 왜 4인지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너무 쉽지? 자, 그 다음 3번. 자, 똑같이. 자, 이번에는 위치 함수가 있으니까 미분에서 속도 함수를 찾고,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지금 가속도 문장도 있으니까 가속도도 구해. 자, 1일 때 전피의 위치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1 넣으시면 돼요. 0 되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고. 그지? 1 넣으면 0 맞지? 그지? 그 다음에 1일 때 전피의 속도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1 넣으시면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에서 가속도 물어봤으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곳 조사해야 되지? 요거 0 되는 곳 찾는 거야. 그럼 이제 VT 함수가 지금 이렇게 생긴 거 아니냐? 그지? 그럼 1초 때 운동 방향 바뀌는 거 맞죠? 물체의 운동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됐어? 너무 쉽죠? 그래서 1초 때 가속도 구해달라는 얘기지. 너무 쉽죠? 이거 틀려오면 안 돼. 그 4번도 거속시 문제지. 그러니까 최근에는 11번 자리가 다 이 거속시 문제라고. 자, 얘도 이제 t는 0일 때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전피의 위치 함수가 나와 있고, 이걸로 속도 함수를 구해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 읽어봅시다.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의 가속도. 야, 이게 4점짜리들이야. 너무 어이없지 않아? 0 되는 곳을 찾아서 VT 함수를 그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랑 2,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이 몇 초야? 아니 마이너스 1은 아니지. 마이너스 1은 아니지 준성아. t가 어떻게 음수가 나오냐. 이렇게 간다니까. 몇 초야? 2초라고. 속도의 부호 변화가 일어날 때를 찾는 거라니까. 아, 나 이거 씨. 그럼 이제 가속도 이제 구해가지고 여기다 2를 넣으란 말이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5번. 지금 계속 뭔가 저기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에 대해서 물어봤잖아. 근데 지금은 뭐 물어봤어?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 물어봤지? 맞아? 이게 위치를 알려주는 함수잖아. 여기에 숫자를 넣으면 위치가 나오잖아. 근데 몇 초 때 위치가 같아지냐 이거야. 이거 이제 풀면 돼. 돼? 가져오고 요거 3차 방정식이니까 조립제법 써야 되지. 풀어봐. 풀어봐. 어떻게 하면 샀네. 민세 맞춰왔어? 근데 내가 이걸 고3한테 하는 설명이 맞나 싶어. 3, 4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조립제법이라고 해. 조립제법은 t에다 숫자를 넣어서 일단 근하나를 구하고 출발을 해야 돼. 보통 니네들이 1, 2, 3 이런 걸 낼 거야, 그지? 어떤 숫자를 넣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되는 애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상수항에 약수를 넣어보는 거야. 알겠어? 1, 2, 3, 6 같은 거 여기다 6 넣으면 돼. 너 지금 1, 2, 3까지 넣어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론을 배우고 뭘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삼각 방정식하고 3차 방정식도 못 푸는데.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거 6으로 조립제법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안 하고. 이게 지금 공통인수가 너무 보여서 내가 그냥 4개짜리 인수분해로 보여주려고 그랬거든. t-6으로 묶으면 되잖아. 근데 내가 이런 수업을 어떻게 하냐. 이것도 못하는데 지금. 어쨌든 6초 때 이제 두 점 PQ의 좌표값이 같아져. 여기 6 넣고 여기 6 넣으면 같은가 봐. 알겠어? 이제 가속도 구하면 돼. 가속도 구해봐. 자 여기 속도 구하고 가속도 구하면 되고 속도 구하고 가속도 구하면 되죠.
자, 미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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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6 넣으면 마이너스 36 플러스 14니까 마이너스 22. 그래서 이렇게 얘는 가속도가 상수함수니까 계속 2고 그지? 자, 그래서 답 1번이고 6번 보자. 민성이 6번 풀었어? 오, 그래? 자, 얘는 내가 이제 관점을 조금 줄 거니까 잘 들어봐. 잘 들어봐. 너네 내가 알려주는 거 공부 다 해야 된다 그랬어. 강의 봐. 기억 안 나면. 최고차의 계수가 1이고 F0은 0인 3차 함수 fx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fx에서 지금 모르는 정보가 두 개밖에 없어. x 3승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란 말이야. 상수항은 없을 테니까. 그 여기서도 힌트가 두 개 나와. a 넣으면 0 돼서 a 넣으면 0 돼야 되고, 그 다음 얘가 통째로 f'a야. 이거 지금 괜찮아 진짜로? 그리고 지금 접선의 y 절편이 4라고 했단 말이야. 맞지? 이 접선 써볼게. 이거 어차피 지금 a는 모르지만 fa는 지금 1인 상태잖아. 접선 써봐. 그렇지.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얘네들이 A를 줘서 내가 여기 A 쓰면 안 되겠다. 그죠? 내가 PQ라고 쓸게요. 그렇지. 잘했어. F'A x-2 플러스 1이지. 그지? 또 다음 주 수요일에 못해라. 진짜 환장하겠네. 근데 이 접선에 y 절편이 주어진 거야. 지금 4. y 절편 어떻게 구하는 거야? x 0 넣으면 y 4 나온다는 얘기지? 아니면 y 절편이 4라는 얘기 자체를 그냥 0,4를 진답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여기 0 넣고 4 넣으면 얘가 나와. 돼? 그럼 f-1이 1이란 얘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쭉 넣고, 그 다음에 f'-1이 3이란 얘기니까 미분해서 여기에다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이게 3이란 얘기지. 그래서 요거 이제 넘겨서 2로 바꿔놓고, 요거 넘겨서 0으로 바꿔놓고 더해주면 마이너스 p는 2. 여기서 p값 마이너스 2고, 얘 나와서 되고 있지? p값 마이너스 2고, 그럼 p가 마이너스 2니까 넣으면 넘어가 4여서 q도 마이너스 4. 됐죠? 그러면 fx가 지금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야. 문제에서 f1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1 넣으시면 돼요. 됐어요? 됐죠? 자, 근데 이제 이런 문장을 읽고 이 3차 함수를 분석할 때 이제 이런 느낌도 있어야 돼. 봐봐. fa가 1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x 값이 a인데 y 값이 1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는 어떤 3차 함수인 거라고. 그죠? 이해하고 있어? 근데 지금 f'a가 몇이야? 3. 그럼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3이란 얘기지.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3이란 얘기지.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그럼 곡선이 뭐 여기를 딱 터치하나 보지.
근데 지금 이 접선의 y절편이 몇이라 그랬어요? 4. 여기가 y절편이라는 얘기야. 그 y축이 어디로 지나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지. 맞아? 맞지? 자, 이 직선 기울기 몇이었어? 3이었지? 여기 지금 y 증분 몇이야? 몇이야? y 증분 몇이야? 민성이 네가 해. 3. 그럼 x 증분 몇이야? 몇? a인데 여기 기울기 있잖아. 몇이냐고. 1이지.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도 공부해야 된다고. 알겠죠? 나중에 4점 차이 문제 풀리면 이렇게도 공부해야 돼. 자, 그 다음에 7번. 빨리빨리 할게요. 자, 분속골 나왔으니까 일단 이거 뜯고 싶어 해야 돼. 이 첫 번째 힌트를 먼저 보긴 봐야 되는데 얘를 너무 건들고 싶잖아. 그러니까 먼저 구해놓고 할게. 준성아, 내가 지금 뭐 했냐? 뭐라고? 아니야, 뭘 여기까지 넣어. 무슨 소리야? 몰라? 부분분수 공식이라는 걸 쓴 거야. 준성 아는 게 뭐야? 분수 나오면 이거밖에 더 해? 이거 말고 한 적이 없잖아. 근데 몰라. 아무것도 몰라. 왜? 그 다음에 등차 수열 AN이라 그랬죠. 준성이 봐. 등차 수열 AN이라 그랬지. 그럼 이거 뭐야 이거? 그러니까 A2 빼기 A1인지 A3 빼기 A2인지 A4 빼기 A3인지 모르겠고 AK 플러스 1 빼기 AK 하면 뭐냐고. 등차 수열에서 AK 플러스 1 빼기 AK 하면 뭐냐니까. 공차라고 부르잖아. 준서가 모르겠어? 공차라고 부르잖아. 공차. 등차 수열에서. 그지? 이건 알고? 이 공식은 알고? 진짜? 그래, 어쨌든. 야, 어떡하냐. 너 3차 방정식도 못 풀어. 삼각 방정식도 못 풀어. 부분분수도 몰라. 시그마에 분수 나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야. 심지어 이거는 개념식이 적어줬어. 22쪽 봐봐. 이게 적혀 있을 거야. 아니야, 공부 안 해? 아무것도? 이 두 개 적어줬을 거 아니야, 내가. 준성이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걸. 어쨌든 요거 정리했고, 자, 이거 해석 잘 봐요. 어쨌든 힌트 자체가 절대값을 달아놨다라는 건 이거 부호 관점으로 바라보란 얘기거든. 요식 보시면요, 6번이랑 8번 중에 양수가 보장되어 있는 항이 있어요. 6번이 양수겠어, 8번이 양수겠어. 8번이 양수겠지. 왜? 절대값의 결과가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
다시 8번이 뭐라고? 양수. 그럼 6번도 양수로 줬을까? 그건 아니겠지. 그럼 6번, 8번이 절대값이 해갖고 부호가 같아버리면 완전 같은데. 지금 이런 형태로 준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둘이 절대값이 같아. 그럼 얘는 결국에 힌트가 무슨 뜻이냐면 7번이 0입니다. 이런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a 플러스 6d가 0입니다. 그럼 a가 마이너스 6d예요. 자, 그러면 이제 d분의 1에 요거 전개할 건데, 준서가 내가 이렇게 수업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을 할 수가 없어. 이걸 전개해 줄 수가 없어. 지금 너네가 고3 수업을 듣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거 공부해와라. 아, 너 혼자 못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는 줄 알아? 그래, 맞아. 자, 그럼 요거 마이너스 6d고, 얘는 마이너스 6d 초항에다가 공차 5개를 더해야 되잖아. 이게 마이너스 6d에다가 5d를 더해야 돼. 됐죠? 됐죠? 여기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로 바꾸고, 여기 6d로 통분해주면, 여기도 6d. 됐지? 그럼 6d분의 5죠? 이거 마이너스 1 올린다고 보면, 그래서 밑에가 96이 돼야 돼서 d가 4입니다.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지금 문제의 구조 자체가 6번에서 8번까지 증가하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공차가 양수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d가 4니까, 지금 초항은 마이너스 6d였으니까 마이너스 24고, 이제 이 정보로 an도 쓸 수 있는 거고. 자, 문제에서는 시그마 ak 물어봤어요. 됐죠? 15항까지 샵 구하시면 돼. 여기다가 시그마 다셔도 되고, 그죠? 아니면 항계수의 절반에 초항 더하기 15번째 항 이렇게 푸셔도 되고, 요 8이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4, 답은 60 나오겠네. 다 알지? 너 책 어디 있어? 뭐 그래? 자, 저기 8번 보고 8번에서 위치차 함수 구해봐. 이거 풀었어? 민성이? 너 맞췄어?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x1이 이제 이렇게 생겼고, x2가 뭐 이렇게 생겼으면, 처음에는 이제 점 P가 점 Q보다 좌표값이 작은데, 중간에선 점 P의 좌표가 점 Q의 좌표보다 더 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넘어가면 점 P의 좌표가 점 Q의 좌표보다 작은 거지. 그러면은 처음에는 점 P가 더 왼쪽에 있다가, 이제 중간에 이렇게 역전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역전을 당하는 뭐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이 x1에서 x2를 뺀 이 함수는 두 물체의 위치차를 알려주는 함수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는 좌표값이 같으니까 위치차가 0이잖아. 그래서 0이야. 여기도 마찬가지고. 가운데에서는 P가 더 좌표값이 크니까 위치차가 이제 양수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양수로 나오는 거고, 여기는 음수로 나오는 거고. 하나 괜찮아 너? 그래? 알겠어? 그래서 내가 지금 위치차 함수를 구하라는 거? x1t, x2t를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적분을 해서. 여기 적분상수는 처음에 최초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0 넣으면 나오는 거, 그지? 근데 지금 P와 Q는 A랑 B를 출발했다 그랬으니까 P는 1을 출발한 거고 Q는 8을 출발한 거라서
여긴 적분상수가 1이 붙어야 되고 얘는 0 넣으면 8 나와야 돼서 여기 적분상수가 8이 붙어야 돼. 이해돼? 여기서 x1t-x2t를 계산하는 거지. 거리를 물어봐서 원래 이게 절대값을 씌워야 되는데 거리라는 건 양수니까. 근데 지금 이 차함수만 잘 분석하면 문제 풀 수 있다 그랬어. 오히려 이걸 연습을 해야 돼. 빼주면 t3승 플러스 2t제곱 마이너스 11t 마이너스 7이 돼요. 알겠어? 이거 이제 그리려면 이제 미분을 해야 되는데 아마 미분하면 잘 안 풀리게 지금 문제가 출제가 돼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 근데 봐봐. 임의의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근데 문제에서 PQ 사이에 거리가 4가 되는 순간을 물어봤잖아. 그치? 그럼 이런 순간을 물어보는 거야. 여기서 두 점 PQ의 좌표 차가 4인 거지. 요렇게. 이해돼?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끝낼 수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 4여도 돼. 이러면은 점 P의 위치가 점 Q의 위치보다 4만큼 작다는 얘기거든. 되고 있어. 그럼 여기서 T값 구해보면 잘 뺐겠지? T3 플러스 T제곱이네. 이거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1 넣어보면 그래서 0 되지? 근데 이제 너네 조립제법을 잘 하니까 내가 또 이거 T제곱으로 묶고 이거 마이너스 11로 묶어서 해줄게. T 플러스 1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11이지. T값 몇몇 나오는 거야? 그지? 근데 여기서 루트 11만 실내에 있는 값, 시간이라는 건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 찾았어. 거리차가 양수 4가 되는 순간에 시간은 루트 11. 그다음에 이렇게 한번 푸는 거야. 그리고 3 넣어봐야 되겠는데 너 이제 알지? 그럼 3에서 0 됐죠? 그죠? 이해되고 있지? 이제 뭐 우리가 지금 분석하는 거니까 뭐 다른 건 안 찾아도 되긴 하는데 3으로 조립제법 한번 써줄게. 봐봐. 요게 이제 허근이거든요? 허근이 아니네 이거. 아마 음수인 부근이 나오나봐. 오케이?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둘 다 음수네. 루트 3 몇이야? 1.7. 이거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3.7 이렇게 나와야 돼 이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나봐. 마이너스 4인구 찾으니까 마이너스 3.7 하나, 마이너스 0.3 하나, 그 다음에 3 하나. 그래서 요거 답이고. 거리차가 4가 되는 순간. 그 다음에 거리차가 4가 되는 순간 찾아보니까 근이 이렇게 두 개 나왔지. 마이너스 1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나 봐,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루트 11,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루트 11.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리차가 4가 되는 순간에 양수값 t에서는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죠. 돼요? 이렇게 자세히 풀어야 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점피가 움직인 거리 물어봤어. 처음으로 4가 되는 순간이니까 3. 이해돼? 그럼 이제 점피가 움직인 거리 물어봤으니까 니들 뭐 해야 돼? 0,3 V1TDT. 알겠지? 근데 이걸 안 한다고 우리는. 물론 해도 돼. 어떻게 해? 마지막. 요 V1T로 영 되는 곳 구해가지고
마이너스 3분의 7하고 1 이걸로 x1t를 그려가지고 저거 밑에 거 0초 때 위치 확인하고 좌표값이 가장 낮을 때 위치 확인하고 그 다음 문체에서 이제 3초 때까지 위치 물어봤으니까 3초 때 좌표값 확인하고 알겠지? 이제 0 넣으면 1이야. 처음에 A 출발한다 그랬거든. 그 다음에 1 넣어주면 마이너스 3이다. 그치? 지금까지 이동거리 몇이야? 4. 준성아 4. 근데 여기다 3 넣으면 6, 24, 25. 준성아 좌표값 마이너스 3이었는데 좌표값 25가 됐어. 이동거리 몇이야? 28. 알겠어? 4 떨어졌다가 28 올라간 거야. 이동거리 32. 이렇게 하는 거라고. 됐죠? 너네 이거 오지게 귀찮아. 이 계산 어떻게 해야 돼? 0부터 3까지면 0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다 알고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는 플러스로 적보다고. 계산 하다 틀릴 거야 아마. 오케이. 자 넘겨서 이제 23년 기출로 왔는데요. 3년 전이잖아요. 거속시가 사라졌죠. 그러면 2023년부터는 거속시 문제가 그 속도 위치 문제가 안 나왔나? 11번에 갑자기 사라졌네. 그때는 문제 번호가 달라서 10번이나 12번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다 나오는 거다 계속. 이 직선과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에 점 P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OP를 그려가지고 이 다시 직선과 만나는 점을 Q라고 잡은 다음에 여기 1-t분의 PQ 물어본 거야. 알겠죠? 풀었어? 요거 한 스텝씩 내가 시킬게. 한 스텝씩 시킬 테니까 니들 해봐. 자, 봐봐. 일단 이 직선이랑 가장 거리가 가까운 점 P 찾아야 되지. 그럼 P의 특성을 알아야 돼. 니네 알아. 이건 마플에서 진짜 너무 많이 했거든. 자, 써.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 직선이랑 평행해. 알죠? 이런 기하적 성질 설명했었죠, 우리 같이. 이거 너무 중요한 기하적 성질이라 그랬지. 이걸 가지고 점 P의 좌표 찾으세요. 지금부터. 준성아, 여기 y는 x제곱이잖아.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2인 점 어떻게 찾아? 접선의 기울기가 2인 점 어떻게 찾냐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 x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찾아?
몇인데? 그럼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2인 점은 어떻게 찾아?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27인 점은 어떻게 찾을래?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수학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찾으면 되거든. 봅시다. 내가 기울기가 2t라고 줬죠. 기울기가 알려진 상태로 접점의 좌표를 찾는 거야. 미분해. 좀 여기에 숫자를 넣으면 기울기가 나오는 거고, 기울기가 알려진 상태로 x를 구하려면 이렇게 찾으면 되잖아. x 몇이야? t야. 알겠어? 자, 점 P의 좌표는 t, 예요. 알겠죠? 자, 그럼 내가 t제곱까지 썼어. 그 다음에 이제 점 Q는 이제 어떤 거야? OP 직선이랑 문제에서 준 직선이랑 교점이죠. 자, OP 방정식 따서요. Q 구해보세요. 고. 했니? 했어? 해. OP 방정식 따서 점 Q 구해봐. 하은이 했니? 식정리가? 맞아. 이거 계산이 좀 그래. 근데 이제 내가 한 스텝씩 시키는 거예요. 계산이 좀 구려요. Q 땄어? 얘들아, 이게 Q점 찾는 것까지는 4점짜리 문제가 아니야. 알겠지? 이거 못하면 안 돼. 그 다음 계산 때문에 4점이거든, 이 문제는. 준성, OP 방정식 땄어? 준성아, 해봐. 아니야. 이거야. 0,0을 지나니까 이렇게 세우던가 2,4를 지나니까 이렇게 세우고, 이 두 점으로 기울기를 구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네가 접선의 방정식은 세우면서 직선의 방정식을 못 세우는 게 말이 되니? 아니 그렇잖아. 아까 x-1 플러스 3 해가지고 f'a도 해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은 세우는 애가 직선의 방정식을 못 세우는 게 말이 돼? 야, 이 중학교 1학년 거야. 이걸 어떻게 무슨 수능을 봐. 원점 지나니까 상수항 없는 거고 이걸로 기울기를 따고. 정신 차려 진짜.
네가 지금 무슨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는 지금 이 공부를 해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걸 해야 될 지경이야 지금. 자, 그 다음에 교점 Q 땁시다. 얘랑 누구의 교점이죠? 이거의 교점이죠? 그래서 교점에 뭐 찾으면 되고. 그럼 tx는 1이니까 x가 t분의 1이야. 점 Q의 좌표가 t분의 1, 어쩌고예요. 근데 뭐 여기다 넣는 거니까 이제 y 좌표 값은 1이겠지. 이제 PQ 자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조금 오래 걸려요. 이런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 PQ가 있으니까 뭐 이제 이런 계산을 하셔야 돼. 맞죠? 이런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요. 뭐 하세요. 하시면 되는데 잠깐 보여주면 이게 결국에 PQ에 요 X 증분 구할 수 있단 말이지. 요 T분의 1에서 T를 빼면 되잖아.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 기울기를 이용하라는 거야. PQ의 기울기가 T잖아. 그럼 X증분이랑 Y증분이랑 몇 배 차이 나는 거야? T배 차이 나는 거지. 여기가 1이면 여기가 T배인 거지. 그럼 빗변은 루트 T제곱 플러스 1배야. 알겠어? 여기다가 루트 T제곱 플러스 1 곱해버리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까 그 계산을 해도 있잖아. 안쪽 거 다 전개해가지고 이걸 잡아 빼야 돼, 밖으로. 겁나 오래 걸려요. 내 말 이해돼? 근데 아까 그 계산도 할 거야. 이해됐지? 그럼 봐봐. 여기 t분의 1-t고 루트 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달려있고 밑에다가 1-t를 깔아서 1저각칸을 달아야 되는 거야. 0분의 0꼴이니까 이걸 지운 다음에 이제 여기다 1을 넣으시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답은 뭐야? 이거 답 2루트인 것 같은데? 왜 루트 2가 나왔지, 근데? PQ. 고장났다. 뭐라고? 1만 t제곱이니? 그래. 고맙다. 요거 지우면 1 플러스 t 남죠? 그죠? 그래서 2루트 2. 됐지? 근데 봐봐, 계산을 보여주긴 할게. 봐봐. 왜냐면 계산 과정 중에 좀 중요한 과정이 있어. 얘들아, 봐봐. 이제 PQ를 이걸로 계산을 하면요. 자, 봐봐. 요거 t분의 t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제곱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어. 되고 있어? 준성이 진짜 돼? 이거? 안 할게 이렇게 생겼거든. 이거다. 그치? 그럼 공통인수가 뭐야, 둘이? 요거지. 이걸로 묶어내. 그럼 이제 t제곱분의 1이랑 플러스 1이 남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요것도 t제곱분의 t제곱 플러스 1이니까 요 t 밖으로 꺼낼 수 있거든. 밖으로 꺼내. 그럼 루트 안에 요거 남아. 이거 꺼내야 되거든. 이거 꺼내면 뭐야? 아니야. 자, 여기서 이제 다 틀리는 거야. 부 바꿔서 꺼내야 돼. 왜? 지금 t가 1보다 어때? 작지? 그럼 이거 음수야, 얘들아. 밖으로 뺄 때 마이너스 달고 빼야 돼. 이 계산 엄청 틀려, 애들. 알겠지? 진짜 어이없죠? 이거 잘해야 된다. 근데
기울기를 이용해가지고 x증분에다가 틱틱틱 이 배율을 썼더니 계산이 이게 하나도 없어. 알겠어? 근데 평소에 왜 강조하는지 알겠지? 평소에 쉬운 문제에서는 아이 쌤 점으로 거리고 하는 거나 이거 x증분 뭐 y증분 해가지고 뭐 기울기 비율 이용하는 거 별거 아닌데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야. 봐봐. 이렇게 갈리잖아. 심화 문제에서. 알겠지? 공부해. 대학을 어떻게 가려고 해. 이 수학 점수 다 떠먹여주는 건데 이게 10번. 이것도 얘들아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한테 배우셨던 걸 다 떠올려 가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한 문제 한 문제를 그냥 넘기시는 게 아니고. 자, 도형 나왔어. 그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야. 니들이 미적분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자, 우리가 사인 법칙을 배운 방법 T자 그림으로 배우셨고, 그 다음에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변의 B라는 거 배우셨고, 사인이 언제 쓰이냐면 외접원이 나오거나 외접원의 반지름이 밝혀지거나 삼각형 내부에 각 2개 이상 주어졌을 때.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다. 그다음 코사인 법칙 공식 외우시고,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여? 세변이 밝혀져 있거나 SSA가 밝혀져 있을 때. 됐지?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공식들. 됐죠? 그 다음에 도형이나 이등분선 같은 게 등장할 때마다 이제 도형의 성질들을 정리하면서 가시는 거지. 원에는 성질이 어떤 게 있어요? 원주각. 그 다음에 지름을 한 변으로 하는 내접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인 거. 그 다음 내접 사각형 나오면 두 각의 합이, 대각의 합이 180도인 거. 그지? 그 다음 도형에서 내가 좀 뭘 강조했냐면 더해서 180도가 되는 각도들은 이용하기 좋다라는 것도 강조를 많이 했어. 그럼 더해서 180도가 되는 관계는 보통 이렇게 많이 주어지죠. 맞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뭐 삼각형에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윽 그려놓고 이런 데 뒤 찍어 놓잖아. 그럼 이거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런 거 이용할 수 있단 말이야. 보통 위에 걸 이용하긴 해. 근데 이 각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또 더해서 180도가 되는 가장 흔한 상황 뭐야? 내접 사각형. 이렇게 더하면 180도니까. 왜? 이 각도 두 개는 어떤 장점이 있는데? 하나만 밝혀줘도 이쪽이 밝혀지는 거잖아. 사인은 같고 코사인은 부호가 반대해. 부탁한다. 그럼 봐봐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그림과 같이 사각형 ABCD가 한원에 내접하고 AB가 5, AC가 3루트 5, 그 다음에 7이래. 그 다음 BAC는 CAD라 그랬어. 그럼 여기 각이 같네. 그 보통은 여기를 이용할 거야. 근데 어디까지 잡혀야 되냐면 원주각이 같으니까 벌어진 정도가 같은 거니까 여기도 같아. 알겠죠? 그럼 지금 모르는 게 X세타 두 개야. 그래서 코사인 법칙 2번 감으면 이 문제는 끝이에요. 자, X제곱은 당연히 이 세타로 쓰는 거야. 그지? 25 플러스 45에 마이너스 2, 5, 3루트 5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요런 표현도 내가 많이 쓰지. 그치? 이 변 공유하고 있으면 코사인 법칙 2번 감는 거. 자, X제곱은 45 플러스 49에 자, 요거 연립하면 문제가 끝나요. 근데 이런 것도 어떤 것도 공부해 볼 수 있냐면 이게 문제가 이렇게도 해볼 수 있어. 이쪽 각도로도 한번 해볼 수 있다니까. 간다. 45는 X제곱 플러스 49에 코사인 알파. 그 다음 또 45는 X제곱 플러스 25에 마이너스 2X5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지? 봐! 부호 바꾸고 코사인 알파. 그럼 얘도 변수 몇 개야? X 알파 2개지. 이것도 풀 수는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얘가 유리하긴 하지, 이 문제는. 같이 공부하는 거라고, 이렇게.
5, 10, 30, 30루트 5 플러스 21, 60, 21 곱하기 40인가? 12루트 5다. 코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2,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이겠다, 그죠?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여기 세타 찾았으니까 요 내접 삼각형으로 사인 법칙 한번 쓰면 요거보다 요거 쓰면 2R 나오겠죠, 그죠? 사인 세타분의 x, 요 x는 찾아야 돼. 자, 여기 루트 5분의 2였으니까 계산하면 죽고 6, 10 그러면 70에서 60이다. 10이야. 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되세요? 얘들아, 이렇게 낮은 문제에, 낮은 번호 문제에 이렇게 도형 문제가 등장하잖아. 물론 도형 문제 쫄리는 거 알거든요. 근데 좀 자신 있게 시작하셔도 돼요. 알겠죠? 오케이. 넘기세요. 자, 11번은 루트 3의 fn승에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모두 곱한 값이 마이너스 9라 그랬죠? 4제곱근 2개 찾아봐요. 고. 고3이지. 봐봐. 2의 제곱근 뭐야? 2의 제곱근. 2의 제곱근. 2의 제곱근 제곱해서 2 되는 거. 풀마 루트 이지? 맞지? 저기 뭐야? 5의 세제곱근 뭐야? 5의 세제곱근 뭐야? 5의 세제곱근 뭐냐고. 세제곱해서 5 되는 숫자. 뭐야, 뭐? 자, 잘했어. 얘들아, 물론 이렇게 쓰는 거거든? 이거 정의로 배운 거잖아. 야, 니네 저기 수능 문제 1번 뭐냐? 모의고사 1번 문제, 그래. 지수 문제 아니야? 거기 모자들 겁나 씌워져 있잖아. 너네 그거 모자로 풀어? 뭘로 푸니? 다 지수로 바꿔서 풀려.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세제곱해서 5 되는 거. 아이, 이렇게 쓰자, 이렇게. 알겠어? 모자를 씌워야 될 때는 어떤 문제밖에 없냐면,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음수의 세제곱근 같은 거 물어보잖아. 그럼 이제 지수에다가 유리수를 못 써. 이 정의잖아. 이럴 땐 어쩔 수 없어. 알겠어? 그럼 봐. 어쨌든 양수의 4제곱근 물어봤으니까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에서 이렇게 2개 나와야 돼. 근데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얘가 지금 3의 2분의 f n승이지? 이 친구의 4제곱근 지금 찾는 거잖아. 그치? 그럼 지수를 4만큼 줄인다, 4배 줄인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2개 써야 돼. 이렇게 바로 써야 돼요. 알겠어? 근데 얘네 둘이 곱해서 몇이 된다고? 마이너스 9. 그럼 부호야 얘랑 처리하면 될 것 같고, 이 지수 둘이 더해져가지고 2가 된 거지. 그래서 8분의 2fn이 지금 2야. 그 fn은 뭐야? 8인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때문에 4점짜리인데, 앞으로는 이런 해석은 엄청 할 거니까 이제 이건 익숙해질 거야. 자, 그래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가 2일 때 상수 k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이 몇 개라고? 2개인 거야. 자, 근데 지금 함수가 되게 쉬워. 축이 2고 꼭지점의 y좌표값이 k인 어떤 2차 함수인 거고, 얘랑 8의 교점을 찾았더니 n값이 자연수 2개입니다 이런 얘기거든. 그럼 y는 8이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 있는 교점 값이 2개란 얘기고 얘네가 다 자연수란 얘기야. 이 근처에 있는 자연수 뭐 있니? 1, 3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이 fx는 1,8을 지나는 겁니다. 아니면 3,8을 지나는 거야. 이렇게 문제가 끝나는 거야. 되시겠어요? 함수를 밝히는 거니까 함수 위에 있는 점 하나만 밝히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됐죠? 근데 난 이것도 원하지 않아. 난 이걸 원해. 여기 몇 칸이야? 한 칸이지. 자, 여기 한 칸이야. 여기 9야. 됐죠? 자, 12번. 이해했지? 자, 빨리 할게. 자, t는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위치 함수 구합니다. 자, 둘 다 원점을 출발했다 그랬으니까 적분상수는 없는 거고, 자, 출발한 시각부터 점 P가 원점으로 돌아온다 라고 했으니까 얘가 0 되는 순간을 구할 거야. 예쁘게 써줄게. 최고창의 개수와 이 t로 좀 묶어가지고 t-4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게 점 P의 위치 함수네. 그치? 처음에 원점, 중간에 좀 멀리 갔다가 4초 뒤 다시 원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순간 몇 초야? 4초. 준성아, 이해돼? 이 위치 함수 이해할 수 있지? 4초 때까지 점표가 움직인 거리 물어본 거야. 이렇게. 얘들아, 내가 이걸 계속 써주는 이유는 집에서 계산해보라는 얘기야. 내가 지금 문제 자체를 풀 때는 이제 거리를 자꾸 xt 함수로 해석해주지만 너넨 집에서 이 계산도 해봐야 돼. 이걸 모르고 내가 알려주는 거 계산하면 안 돼. 연습하면 안 돼. 근데 지금은 V2가 너무 쉬워요. 3t. 그죠? 그래서 이번에 넓이로 구할게요. 그죠? VT 그래프의 면적을 구해도 되잖아. 24. VT 그래프의 면적을 구해도 되잖아. 이해되는 거 맞아? 자, 그 다음에 13번. 자, 13번은 내가 여기 비좌표 하나 잡아 드릴 테니까요. A랑 C 써봐요. 보통 T라고 쓰는데 탄젠트 그래프는 내 T랑 탄젠트의 T가 헷갈려서 저는 이제 K나 P 이런 걸로 많이 쓰거든요. 자, 갑시다. 자, 일단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등장을 했을 때 이제 x계수에 장난질이 돼 있으면 주기를 구해놓고 하시는 거지, 그죠? 자, 탄젠트는 준성아 잘 봐. 너한테 안 시키고 내가 할게. 기준주기 파이를 x의 개수로 나누는 거야. 그럼 a분의 파이를 분모에 깔아야 되니까 번분수가 귀찮으면 뒤집어서 곱하라 그랬어요, 그죠? 지금 이게 x축 평행이동량은 없는 탄젠트 함수야, 그지? 탄젠트 함수를 막 구하는데 막 점근선의 방정식까지 막 이용할 필요는 없어.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그거 있잖아. 내가 주기 찾았어.
그럼 탄젠트 함수 제일 빨리 그리는 방법 뭐라 그랬어? 그렇지, 주기를 절반에. 그리고 2분의 a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a, 여기 2분의 a. 그 다음 주기가 a다 보니까 다음 x 절편은 a. 그래서 지금 그림이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a까지 그려져 있잖아. 이러면 문제에서 준 정의역이 이제 이해가 될 거야. 봐봐. 중괄호 쳐놓은 거. 됐지? 이렇게 연습하자고. 자, 제가 지금 점 B 잡아드렸죠? 그럼 A는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C는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요. 이렇게 잡는 겁니다. 왜? 아니, 주기가 A라며. 이게 A일 거 아니야. 되고 있어? 누구요? 이해되죠? 마이너스 K 플러스. 준성아 이해돼? 진짜 이해돼? 이게 주기라는 것 이해되니? 주기만큼 떨어져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y좌표 값인데, 얘들아, 너네 AB 직선 써봐. AB 직선식. 직선 방정식 써봐. AB 직선 방정식. 준성할 수 있지? 그러니까 기울기를 못 구할 수 있는데 원점 지나니까 몇 x일 거 아니야, 그치? 민성아. 뭐야? y는 뭐야, 이거? 자, y는 루트 3x야. 야, 이런데 60도 아니야, 지금. 각도 아는데. 저기다 탄젠트 때리면 기울기 아니야? 그렇잖아.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에다가 탄젠트를 때리면 x증분분의 y증분이 계산된다고 배운 거 아니야. 그쵸? 이거야. 그럼 y좌표 잡을 때 이렇게 잡으면 돼. 뭐 C는 y좌표가 A랑 같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됐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A랑 K의 관계 밝히고 A, B, C의 넓이 구해보고 뭐 할 건데 나 하나 물어볼 거야. 여러 가지 물어볼 거야 지금. 너는 지금 이 그림에서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뭔 거 같아? 아니 문자로 대답해야 돼. 지금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뭐야? A지 A. 그지? 대답 잘해. 이 정삼각형 높이 몇 K야? 2루트 3K. 빨리 잡혀야지. 그지? 2루트 3K. 그지? 루트 3K고 마이너스 루트 3K니까. 이게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고 이게 정삼각형의 높이다. 오케이? 너네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높이 공식 뭐야? 2분의 루트 3A지. 여기다가 2분의 루트 3 곱하면 얘야.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잘라서 높이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럼 봐. 루트 3, 루트 3이 떨어지지? 그럼 A는 몇 K야? 4K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사실 관계가 보이긴 해. 봐봐. 아니 여기가 K잖아. 그럼 여기가 몇 K야? 2K겠지? 근데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B에서 수선을 내리면 여기도 2K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4K야. 됐죠? 그럼 이게 이제 3K입니다. 되세요?
그 다음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은 정삼각형 ABC의 넓이 물어봤으니까 정삼각형 넓이 공식 뭐야? 4분의 루트 3. 그렇지. 4분의 루트 3 A제곱 이렇게 하는 거야. 한 변 길이의 제곱 할 거야. 이걸 뭐 A로 쓸 건지 4K로 쓸 건지는 이제 결정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K를 구해야 되니까 K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요 3K랑 마이너스 루트 3K나 K랑 루트 3K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다 기하적 성질로 점들을 잡아놨기 때문에 마지막에 함수에 대입하는 과정. 뭐 B로 할까요? 넣읍시다. 루트 3K는 여기다 넣는 거야. 루트 3K는 여기다 X값 K 딱 넣어가지고 탄젠트 K파이 오버 A. 근데 A가 4K였으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KK 떨어져서 이게 45도가 돼. 그치? 탄젠트 45도 1. 그럼 K는 루트 3분의 1. 됐죠? 답이 3번입니다. 됐나요? 자, 14번을 지금 해보실 건데요. 14번을 해보실 건데요. 제가 시간은 1분밖에 못 드려요. 자, 정적분인으로 정의된 함수 문제가 나왔어. 그럼 얘들아, 가이드라인 3개야. 여기가 상수 상수인 문제가 있어. 그치? 그거는 요걸 치환해서 푸는 거였어. 그 다음에 상수 변수인 문제가 있어. 여기다가 뭔가 숫자를 넣어서 뭔가 수치대입법을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좌변에 이제 이런 형태의 표현이 있어서 기억날걸 니네? 이 미분 2번 해야 되는 거. 쪼개서 미분 2번 해야 되는 유형. 기억나세요? 야, 어차피 속이 3개의 로테이션이 알겠어? 자, 요거 해봐. 힌트 찾고 미분해봐. 하은 이거 풀었어? 너 그럼 요것도 이용해서 잘? 오, 센스 있게 잘 풀었네. 민성이 풀었어 이거? 니네 좋았어. 잘했어. 응. 자, 해볼게요. 시간이 좀 부족하셨을 수는 있지만, 이제 스타트만 좀 해보라는 얘기였으니까. X에 처음에 뭐 넣어야 돼? X에 처음에 뭐 넣어야 돼? 그렇지, 1 넣는 거야. 그래서 F1은, 2 플러스 A 플러스 3A에 0. 그 다음에 미분도 미분인데, 요거 보면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 이게 지금 0일 FTDT를 하나 줬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0 넣는 거야. 오케이? 좌변은 우변에다가 0을 넣는 거야. 근데 봐봐. 여기다 0 넣으면 이거랑 부호가 반대지. 그래서 마이너스 F1이라고 쓸 수 있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해했지? 준성아. 그럼 여기서 F1은 뭐야? (3A) 이렇게 A가 나오는 거야. 문제 되게 잘 낸 거예요. 됐죠?
끝내면 됩니다, 이제. 자, xfx는 2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6의 1x fdt. 자, 미분 그대로 플러스 그대로 미분에 쭉 미분 가고 요거 미분하면 fx. 그럼 얘가 죽고 양변 x로 나누면 f 프라임 x가 나오지. 얘를 마지막에 부정적분 한번 하시면 이제 fx가 나오는데요. 여기 적분상수 c를 써야 되죠? 쓰지 마시고 여기서 지금 f1이 마이너스 6인 거 알아놨으니까 여기에 1 넣어서 마이너스 6 나오도록 상수항을 결정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등차 수열의 일반항 잡듯이.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F3.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2였지? 돼? 이렇게 항등식을 좀 가지고 노는 거. 개수비교법 쓰고 수치대입법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양변을 미분하는 거. 항등식의 미분의 활용. 딱 그 단원이죠. 되시죠? 넘기면 이제 15번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조금 쉬었다 합시다. 자, 11시 15분까지 쉬세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 fx를 임의로 작아서 푸는 행위 자체를 여러분들이 조금 성급한 일반화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닌가 좀 의구심이 드시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조건을 만족하는 fx라면 어떤 fx로 문제를 풀어도 답이 다 똑같다라는 거기 때문에 fx를 가정해서 푸셔도 돼요. 알겠죠? 지금 우리는 gx, dx를 해야 되는 거고 gx가 fx로 서술돼 있어. 그래서 일단 fx 그림을 볼 거야. f0이 0이고 f1이 1이니까 0,0이랑 1,1을 지나는 함수라는 얘기고요. 연속인 fx라 그랬으니까 부드럽게 이어줄 건데 0부터 1까지 fx, dx가 몇이에요? 6분의 1. 그럼 면적이 좀 작은 거잖아. 지금 이 정사각형 면적은 1인데 그지? 그래서 약간 fx가 이렇게 가나 봐요. 괜찮죠? 면적이 한 6분의 1 정도 되나 봐. 자, 그래서 이제 쭉 읽어봤는데 gx를 보니까 0부터 1까지는 fx를 그려놨잖아. 저게 gx야. 근데 지금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어떤 함수를 그려야 돼요? 이거 그려야 되죠. 그럼 fx를 이제 변신시켜 볼게요. 자, 먼저 마이너스가 달려있다, 식에. 그럼 요거 접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x에다가 x 플러스 1 넣은 것 같은데? 그럼 이 그래프 어떻게 해야 돼? 왼쪽으로 한 칸 그렇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플러스 1 한 것 같은데요? 그럼 위로 들어요, 그죠? 자,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요 면적이 아마 6분의 1일 거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gx가 주기가 2라 그랬으니까 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려진 그림을 어디까지 펌핑 시킬 수 있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2, 3까지 쭉쭉 복사해서 그릴 수 있는 거지. 그럼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 됐죠? 이제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면적 구하면 돼. 근데 준성아, 여기 면적이 지금 6분의 1이야. 그럼 여기 면적은 몇일까? 6분의 5겠지. 그래서 이 면적 6분의 5고 이 면적 6분의 5니까 한 조기를 정적분했을 때 정확히 넓이값이 1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 6분의 5 이렇게 해서 정답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제 애들이 물어봐. 쌤,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 맞아요? 나 서술할 줄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왜? 이거 객관식이잖아. 수능에 주관식 없잖아요. 실제로 이걸 막 서술한다 치면은 막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마이너스 fx 플러스 1 플러스 1 dx를 막 요 1을 막 인테그랄 밖으로 꺼내고 마이너스를 막 치환해주고 뭐 x 플러스 1을 치환해가지고 구간을 0일로 바꾸고 막 이런 작업들이 들어가. 필요 없다. 됐죠? 넘기세요. 12번 모음으로 갑시다. 자, 1번 볼게요.
제가 드리는 관점들을 잘 이해하시고 필기 잘 해가셔서 복습하세요. 준성아, 복습 잘하자. 자, 물론 여러분 이 문제는 다 A랑 R로 서술해서 풀 수는 있어요. 자, 2, A, AR 3승, AR 6승 이런 얘기고, 그럼 이게 3인가 봐. 그 다음에 얘는 AR 3승, 6승, 9승이지. 근데 보통 항 넘버가 높은 걸 위에다가 써놓고 등비수열 연립할 때 이제 나누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눠줄 건데, 얘는 A로 묶으면은 1 플러스 R 3승 플러스 R 6승. 그 다음에 얘는 AR 3승으로 묶어주면 1 플러스 R 3승 플러스 R 6승이어가지고 이렇게 죽고 A가 죽어. 그래서 R 3승이 2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뭔지 몰라도 풀 수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느낌이 와야 돼. 내 말 잘 들어봐. 147 보여? 470 보여요? 이게 지금 항 넘버가 다 몇 개씩 증가해서 만들어졌니? 3개씩 증가해서 만들어졌지. 그럼 내가 이 식을 A라고 보면 이건 AR 3승인 거야. 그래서 그냥 R 3승 2예요. 이렇게도 보이셔야 돼. 알겠죠? 자, 어쨌든 R 3승이 2니까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A도 구할 수 있어. 이거 A로 묶어서 1 플러스 R 3승 플러스 R 6승이 지금 3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R 3승이 몇이야? 2. 그럼 R 6승은 몇이야? 그렇지. 그래서 A 값이 7분의 3이 나옵니다. 이제 문제 끝. A10. 7분의 3 곱하기 공비 몇 개? 9개. 근데 R 3승이 몇이었어요? 2. R 9승은 8. 거기 2번. 엄청 쉽죠? 야, 이게 12번짜리 4점짜리 문제라니까? 이런 거 푸는 거야. 6모 때도 얘들아 10, 11, 12, 13, 14 요 5개 중에 이런 애들 맞추는 거예요. 3개, 4개 맞추시는 거야. 3개 맞추면 진짜 성공. 2개만 맞춰도 뭐 우리 목표는 달성. 알겠죠? 2번 봐요. 그려봐. 자, 상수 A, 1보다 크다, 땡큐. 그 다음에 양수 T에 대하여 곡선과 두 직선 X는 T, X는 ET가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고 전비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라고 하겠대. 그럼 뭐가 이제 X는 T인 곳이 있는 거고 X는 ET인 곳이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란 얘기 같아. 그 다음에 B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 C래요. 그 다음에 AB랑 AC가 같대. 이렇게 같다고 지금 준 거네. 그럼 무슨 삼각형이 주어진 거니? 이등변 삼각형이 주어진 거지. 자, 대답해봐. 이등변 삼각형의 보조선 뭐야? 꼭지각의 이등분선이라고 불러요. 됐죠? 이게 수직 이등분이 되시. 자, 그 다음에 ACB 넓이가 8이라는 건 밑변 곱하기 높이가 몇? 16. 2분의 1 하지 말자 그랬지. 자, 끝내자. T. ET. 그럼 점 A의 Y좌표는 AT. 점 B의 Y좌표는 AET. 돼요? 끝났다. 얘랑 얘랑 몇 배 차이 나 지금? 2배 차이 나던 거지. 여기다 2 곱하면 얘야. 식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넓이 줬잖아. 밑변 곱하기 높이가 몇? 16. 자, 요 높이는 T고요. 요 밑변의 길이는 얘네. 다 풀었어요. 됐죠? 정리합시다. 양변을 A의 T승으로 나눠주면 A의 T승은 2가 나오고, 그럼 요게 4인 거니까 T는 4. 요게 4, 요게 8. 자, 문제에서 AT 물어봤으니까 이 4를 여기다가 넣어서 지수 방정식을 슬쩍 풀어주면 A는 루트 2.
그럼 이제 루트 2 곱하기 4 해야 되는 거니까 2의 2승 곱하기 2의 2분의 1승이죠. 그죠? 4분의 1승. 1번이죠. 너무 쉽죠? 이게 12번이야. 준성아. 도형 문제가 나와도 점만 좀 찍을 수 있으면 풀 수 있게 내준다니까? 알겠죠? 이게 무슨 산모가 아니야. 구모야, 구모. 아시겠죠? 넘겨. 3번 봅시다. 내가 할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에 대하여 A4의 최대값은 갑시다. 자, 가에서는 1번, 3번이 같대. 저걸 이용해서 이제 뭔가를 구하라는 얘기고, 나식 보면, 인수 2개 곱해서 0 된다 줬어. 그지? 그럼 방정식 풀듯이 또 푸는 거야. 여기 봐. AN 플러스 1은 근차뜻이 AN 마이너스 3. 또는 AN 플러스 1은 준성아 2AN. 되고 있지? 그럼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하신 표현으로 제가 좀 적어드리면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원래는 여기에 제한 조건이 좀 달려있지. 그치? 자, 이제 1번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3번까지는 추론을 해야 돼. 자, A4의 최대값 찾아봅시다. 자, 초항을 제가 A라고 줄 거고요. 두 번째 항 모르겠고, 세 번째 항 찾아볼 거야. 그럼 봐봐. 첫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까지 갈 때, 만약에 위에 있는 규칙을 이용하면 3 빼고 3 빼서 만드는 거야. 그죠? 근데 아마 이거는 문제의 뜻에 위배되는 걸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1번이랑 3번이 같아져야 되는데 계속 감소하면 같아질 수 있어? 같아질 수 없어. 그지?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밑에 있는 규칙으로 계속 2배로 만들어. 이것도 안 돼요. 그죠? 1번, 3번이 같아질 수가 없어. A가 0은 아닐 테니까. 되세요? 자, 그 다음에 1번이 A인데 3 빼는 규칙을 먼저 적용시켰다가 얘가 2배가 될 수도 있고, 초항이 A인데 얘를 2배가 되는 규칙을 적용시켰다가 그 다음에 3을 뺄 수도 있겠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같아지면 A 몇이에요? 6이네요. 이렇게 같아지면 A 몇이에요? 3이네요. 그럼 위에 있는 상황에서는 6, 3, 6이 된 거고, 밑에 있는 상황에서는 3, 6, 3이 된 거네. 근데 우리는 지금 A4에 뭘 찾는 거야? 최대값. 그럼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12로 만들면 A4의 최대값이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밑에 있는 걸 이용해서. 그래서 되게 쉬워요. 4번. 긴장되는 순간이야. 얘들아, 4번을 조금 시킬 거야. 아, 긴장되는 순간이야.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보면 바로 할 수 있어. 알겠어요? 자, 낮은 번호의 시그마 문제가 나왔어. 내가 분수꼴이랑 루트꼴을 제외하면 2가지 정도 강조했던 것 같아. 자, 풀어봐. 맨 처음에 어떻게 스타트 해야 될지 생각해봐. 바로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썼어? 자, A1이 2인 수열 AN과, 그러니까 AN은 아직 몰라. B1이 2인 등차 수열 BN. 그렇죠? 잘 읽으시고. 수열인지 등차인지 잘 읽으시고. 자연수 N에 대해 시그마식이 나와 있고, 시그마 AK 하는 거야. 그러니까 AK 정체 밝혀서 이제 합 구하는 거지. 만약에 아직도 이걸 못 쓰면 반성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수열의 합이 나왔지? 그럼 합을 이루는 이 수열의 n번째 항이 Sn-Sn-1 준성이 알아 몰라? 아직도 몰라?
준성 나 이거 또 설명할 수 없어. 애들 봐봐. 이게 몇백 번째 들어 이거를. 애들아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언제까지 내가 이걸 펼쳐서 설명을 해? 여기에다가 n-1 넣으면 난 빼면 저거지. 안 한다고 이거 이제. 알겠어? a는 sn-sn-1이란 말이야. 이거야. 그냥 an 자리에 저거 들어오는 거야. 어? 알겠지? 아니 언제까지 해 이거를. 그리고 봐봐. 전환이도 문제에 시그마 나오면 나 딱 두 개 강조했죠. 첫 번째 저거, 두 번째 넣어봐라. 끝이야 끝. 알겠죠? 봅시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니까 n-2분의 1이네, 그지? 뭐 이거 일단 처리하면 되고, 이 bn 정체 밝힐 거예요. 여기다가 1 넣어. 알겠어요? n에다가 1 넣는 거야. 그러면 1부터 1까지 ak, bk 플러스 1은 2분의 1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근데 a1을 문제에서 줬어요. 2라고. 그럼 b2는 몇이야 지금? 4인 거야. 문제가 끝난 거야. 등차 수열인데 초항이 2고 두 번째 항이 4야. bn은 그냥 2n이야. 그지? 그죠? 이게 2n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an이 끝났어요. 알겠죠? 곱해줄 건데요. 2는 얘한테 준다고 생각하면 좀 더 식이 예뻐집니다. 얘나 되고 있어? 그럼 이게 2n 제곱에 플러스 n에 마이너스 1 여기다 이제 시그마 하면 되는 거지. 5항까지 계산. (1번이요) 됐죠? 5번 봅시다. 자, 5번도 어떻게 할 것 같아? 뭐 노예지 뭐. bn이 좀 복잡하긴 하잖아. an은 등차 수열인데. 이 힌트로 문제에서 뭘 줬어? b2 주고, 그 다음 b 3번, 7번 더한 거 0이고. 그지? bn이 무슨 수열인지 모르지만. 그럼 저 시그마에다 뭐 할래, 이제? 뭐 할래, 여기다가? n에다가.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7도 넣어봐라. 그리고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건 b1부터 b9까지니까. 진짜 어쩔 수 없을 땐 n에다가 1, 2, 3, 4, 5, 6, 7, 8, 9를 넣어라. 알겠니? 해보세요. 일단 요거 두 개로 힌트라도 좀 얻어봐, 일단. 이거 되게 쉬워요. 시간만 오래 걸리지. 수열 A에는 등차 수열이고 수열 B에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저거를 만족시킨대. 자, 시그마가 좀 깡패처럼 생겼지만 쫄 필요가 없는 거고. 자, B2가 마이너스 2, B3 플러스 B7이 0일 때 Bn의 첫째 항부터 제 9항까지 해야 보니까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건 이거네. 자, 일단 B2랑 B3, B7 저 힌트 이용해 볼 건데 B2부터 한번 보자고. 여기다 2 넣으란 얘기지, 준성아? 여기다 2 넣으란 얘기야. 그러면 여기 1부터 2까지 넣을 거야. 자, 1 넣으면 지수 짝수여서 1, A1. 2 넣으면 지수 홀수여서 마이너스 A2. 근데 수열 A에는 뭐라 그랬어?
등차 수열이라 그랬지. 그럼 A1에서 A2 빼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벌써 수열 A에 대한 공차가 나온 거예요.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B3번 더하기 B7이 0이라는 걸 이용해야 돼서 제가 B3이랑 B7을 쓸 건데요. 지금 이 문제 보면 나중에 9번까지 조사해야 되는 거니까 3번, 4번, 5번, 6번, 7번 여기다 써놓을게요. 자, 구조는 봤으니까 이제 빨리 전개할 수 있겠지. 이것도 빨리 전개할 수 있겠죠. 준성아 이해하고 있어? 가봅시다. 이거 뭐라고요? 마이너스 t 거기다가 a 플러스 2d 하면 돼. 그럼 이게 이제 a 플러스 t야. 자, 이거 뭐라고요? 마이너스 t 이거 뭐라고? 마이너스 t 이거 뭐라고? 마이너스 t 요거는 a 플러스 6d. 그지? 다 더하면 a 플러스 3d. 굿. 자, 이렇게 더해서 0 된다는 얘기야. 그럼 2a 플러스 4d가 0인 거지? 그럼 초항은 마이너스 2d. 그죠? d가 2였으니까 마이너스 4. 그러면 수열 AN의 정체는 다 밝혀진 거예요. 공차 2고 초항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제 끝이야. 다 조사하면 돼. B4, B5, B6, B8, B9, B1부터. 가자. 이건 마이너스 4겠지 뭐. 2번, 3번 조사해놨고 3번 계산해야 되네. A 플러스 T 뭐 마이너스 4에다가 D가 몇이었지? 2였지? 마이너스 2. 됐죠? B4 갑시다. 몇 개일까? 4개겠지? 상상해. 4개잖아. 그럼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괜찮지? 자, 그 다음 B5는 B4에다가 A5 하나 더해지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A5 더하면 돼. A5 뭔데? 4. 그죠? 그럼 여기다 4 더하는 거야. 써줄게. 준성아. 요만큼이 마이너스 2D여서 마이너스 4라고 거기다 4 더하면 돼. 그치? 6번은 1, 2, 3, 4, 5, 6. 마이너스 D 몇 개? 3개. 그렇지. 됐죠? 7번은 여기다가 또 H7 더하면 되는 거 아니니? 뭐 밑에 걸로 계산이 되지만 여기 7번 구해봐. 8이지? 여기다 8 더하면 돼. 얘는 마이너스 4D겠지 뭐. 얘는 마이너스 4D에다가 9번 하나 더 더하면 돼. 9번 몇이야? 12. 여기다 12 더하면 돼. 이제 규칙이 어떻게 잡히냐면은 홀수 번째 애들은 홀수 번째끼리 규칙이 좀 잡히고, 그 다음에 짝수 번째 애들은 짝수 번째끼리 규칙이 좀 잡혀요. 잠깐만. 이거지? 되세요? 빨간 거 개꿀. 마이너스 4랑 4, 마이너스 2랑 2 없어져서 0이고, 노란 거는 등차 수열의 합이라서 뭐 그 공식 쓰셔도 되고 아니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고. 답 2번이야. 됐어? 이렇게 하는 거야. 6번부터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여러분 토요일 수업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다음 주 수업하고 나면 목요일에 너네 육모 치죠? 그죠? 다음 주에 7시에 딱 시작하게 시간 잘 맞추고 오시고요. 다음 주에는 10시 조금 넘어서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좀 잘 지어야 되니까. 자, 숙제 봐봐. 이제 7, 8번 모음은 빼시고요.
9, 10번 모음, 그 다음에 11번 모음, 그 다음에 12번 모음 복습하고, 다 외워. 그냥 문제 풀고 띡 하고 넘기면 안 돼. 알겠지?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솔루션 여러 개 설명했던 거 솔루션 여러 개 다 알아야 되고, 내가 이제 얘기했던 거 다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13번 모음, 그러니까 12번 모음 끝까지 다 풀고 13번 모음이 조금 어려울 텐데 10번까지 풀어봐. 알겠죠? 그쵸. 중요한 건 1, 2, 3번이야. 오늘 안에 끝내요. 1, 2, 3번 오늘 안에 끝내고 4번을 시작해. 근데 이제 4번이 풀리는 문제가 많이 없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1, 2, 3번 또 해. 준성아 매일 해야 돼. 매일 안 하면 답이 없어. 매일 해도 까먹어. 끝. 수고했습니다.